스틸니스, 흐름출판사,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골리앗을 제압한 다윗의 힘. 기원전 1000년 엘라 계곡에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끔찍한 전쟁을 벌였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거대한 골리앗이 교착 상태를 끝내자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늘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한다. 누구든 나와서 나와 겨뤄보자.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골리앗의 도전장에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의 수장인 사울 왕조차 나서지 못했다. 골리앗이 애고와 오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한껏 무력해져 있었다. 그때 입대한 세 형을 찾아 온 목동인 어린 다윗이 나섰다. 골리앗의 도전을 들은 다윗은 두려움에 잔뜩 웅크린 이스라엘 군인들과 달리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신이 나갔던 걸까? 그토록 덩치 큰 골리앗을 작은 체구인 자신이 어떻게 때려눕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다윗이 말했다. 사자나 곰이 내려와 양떼 틈에서 양 한 마리를 몰고 가면 나는 그 뒤를 쫓아가 때려서 입에 물린 양을 구합니다. 그 짐승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놈의 털을 그러지고 때려 죽입니다. 주님의 종인 사자도 곰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신감은 애고가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윗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맨손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고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갑옷을 걸쳐본 다윗이 말했다. 이건 못 입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는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 인식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그마한 도전자를 본 골리앗이 크게 비웃으며 소리쳤다.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다니 나를 개로 보는 것이냐? 이리 와서 덤벼보거라. 네 육신을 새와 들짐승들 먹이로 만들어주마. 골리앗의 이런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손에는 짤막한 몽둥이를, 다른 한 손에는 돌멩이 몇 개를 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골리앗은 다윗의 눈에 서려 있는 자신감을 보았고 어떻게 손 써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다윗이 능숙하게 몽둥이에서 튕겨보낸 돌멩이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자신의 검에 머리를 잘렸다. 이들의 전투는 사실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애고의 위험성, 겸손의 중요성, 자신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고의 예다.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만큼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은 당당함과 불안함이 뒤엉켜 소용돌이친다. 이들은 항상 과욕을 부리고 어디를 가든 싸움을 건다. 늘 적을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게 불가능하다. 주변의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들며 뭐든지 자기 위주로 행동한다. 남자든 여자든 애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밤마다 목욕 가운 차림으로 아내와 아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뉴스를 떠들어대는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 또 술에 취해 쓸데없이 논쟁으로 싸움을 벌이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장 절친한 벗을 죽이고만 알렉산더 대왕. 저택 안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며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하워드 휴즈. 물론 이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들의 삶과 바꾸고 싶겠는가? 이렇게 치명적인 형태의 애고에게는 약간 덜 거만한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다. 바로 가면 증후군이다. 당신이 맡은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끝없는 걱정거리다. 또 금세 드러날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섹스피어는 훔친 옷이 너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입고 있는 도둑으로 표현했고, 고압적이고 뭐든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를 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가면 증후군에 대해 장부를 조작하는 은행 출납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미친 듯이 애쓰는 동시에 발각될까봐 두려워 쩔쩔매는 모습으로 말이다. 물론 이런 불안은 한 번 촉발되면 우리 머릿속 전체를 지배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기에도 버거우니까. 에고와 가면 증후군이라는 극단보다 더 좋은 것, 오로지 자신감만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노력, 이성, 객관성, 그리고 고요다.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성격의 독선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어떤 음모나 추문에 휘말려 있었다. 그랜트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그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어머니의 성격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훗날 그의 위대함의 원천이 되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랜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는 미주리주 동부에 위치한 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서 설거지를 하고 뗄나무를 내다 팔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가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혹독한 추락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그랜트가 우연히 마주친 군대 동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이런, 깜짝이야 그랜트.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그랜트의 대답은 단순했다.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네. 자신감이 있는 사람, 힘든 상황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의 대답이란 이런 것이다. 가난한 상황을 그랜트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한 상황이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며 있는 힘껏 애썼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할 이유가 무엇인가? 창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전시에 빛났던 그랜트의 확고한 자신감을 찬양한다. 다른 장군들이 패배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했던 순간에도 그랜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상태로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희망과 차분함을 버린다고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훗날 명예와 권력을 얻은 뒤에도 그랜트는 끊임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강력한 군대를 지휘했고 이후 8년을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보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남북전쟁 후기에 군사 사찰관을 지낸 찰스 데이나는 그랜트를 가리켜 그 어떤 불길한 징조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 어떤 승리에도 지나치게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는 허세 없는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그랜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공궁했던 시기에 아내와 함께 살았던 낡은 오두막을 다시 찾아갔다. 그때 보좌관 한 사람이 그랜트를 보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 역전이냐며 이 오두막에서 백악관까지 가다니 마치 서사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랜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소만. 이 또한 자신감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이런 자신감을 지닌 사람에게는 요란한 축하도 찬양도 필요하지 않다. 내면의 평화와 맑은 정신이라는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불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열쇠다.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곱씹거나 끙끙 앓거나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정체성의 중심에 둔다. 이런 사람들은 고요할 수 없다.
고요는 오직 강인함 속에 뿌리를 내린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안에 먹이를 주지 마라. 과대망상에 먹이를 주지 마라. 이 둘 모두 고요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